결혼 25년,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아내는 늘 성실한 워킹맘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임원으로 승진한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은 아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히 마음먹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축하한다며 웃었지만 아내는 웃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정리하고 살자. 무슨 정리냐고 물었습니다. 각자 부모님은 각자가 책임지는 거, 그게 공평하지 않아?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겉으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대가 바뀌었으니 그럴 수도 있지. 아내도 이제 임원이니까 나도 이해해야지. 그날 밤 나는 그 웃음을 후회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내 마누라가 원칙 세웠다며? 그럼 이번 병원비는 내가 보내라. 빨리.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한 원칙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냉정하게 적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달라졌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숫자만 오갔습니다. 아내는 자기 부모님 병원비를 챙기고 나는 시아버지 생활비를 챙겼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각자의 자식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장모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나 혼자는 힘들어.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정한 원칙 기억하지?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날 이후 밝혀진 진실은 우리 부부 모두를 무너뜨렸습니다. 나 김태준, 58세, 중견 건설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월급은 400만 원 정도, 많지도 적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25년을 살아왔습니다. 아내 이수진, 56세, 대기업 인사팀에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둘 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닙니다. 이제 우리 부부만 남았습니다. 그날은 4월 15일이었습니다.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 밝으면서도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발표 났어. 무슨 발표? 임원 승진. 순간 정말 기뻤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바라던 거였으니까요. 나는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 정말 대단한데? 우리 저녁 외식할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집에서 먹자.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나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리 좀 하고 살자. 무슨 정리? 부모님 문제.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모님이 무슨? 각자 부모님은 각자가 책임지는 거. 그게 공평하지 않을까?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아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생각 많이 했어. 나도 이제 임원이야. 당신이랑 비슷하게 벌어. 아니, 어쩌면 더 벌 수도 있어. 그런데 왜 시댁일은 항상 내가 챙겨야 해? 그건 내가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나도 친정부모 계셔.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내가 챙겨드려야 해. 그런데 시댁까지 내가 다 챙기면 난 언제 내 부모 챙겨?
아내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미안해. 내가 더 챙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각자 자기 부모님은 자기가 책임지자는 거야. 생활비든 병원비든 명절이든 각자.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아내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나는 웃었습니다. 억지로.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뭐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아내 말도 일리가 있으니까. 사흘 뒤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들, 내 아버지, 너희 부부가 원칙 정했다며?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아버지가 어떻게? 수진이가 말했어. 각자 부모는 각자 책임진다고.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 그게 아버지, 그게. 됐어. 좋아. 원칙대로 하자. 그럼 이번 병원비는 내가 보내라. 내일까지. 병원비요? 지난주에 허리 아파서 한의원 갔어. 80만 원 나왔어. 너 보내.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 응? 병원비 보내래. 80만 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내야지. 시아버지시잖아. 근데 아버지가 당신한테 얘기했다며? 우리 원칙. 아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응, 내가 말했어. 미리 얘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언제? 엊그제 아버님한테 전화 왔길래.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보낼게. 그날 밤 나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8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답장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대화가 줄었습니다. 아내는 임원 업무로 바빴고 나는 내 일로 바빴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여보, 올해 추석은 어떻게 해?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긴 친정 가야지. 친정? 응, 나도 시댁 가고. 각자 가는 거지.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명절을 따로 보내자고? 응, 각자 부모님 챙기는 거잖아. 그럼 명절도 각자 가는 게 맞지. 말은 맞았습니다. 논리적으로는.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 추석 당일 나는 혼자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계신 집이었습니다. 아내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아들, 수진이는 친정 갔어요. 명절에 네 각자 부모님 뵙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슬펐습니다. 밥을 먹고 차례를 지냈습니다. 혼자. 시아버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나 친정에서 자고 갈게. 내일 들어갈게.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결혼 25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을 혼자 보냈습니다. 10월 중순이었습니다. 장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가 급하게 병원에 갔습니다. 이틀 뒤 아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수술하셔야 될 것 같아. 무슨 수술? 무릎, 인공관절. 많이 아프셔? 응, 못 걸으실 정도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빨리 하셔야겠네. 병원비는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 한 800 정도. 800? 응, 보험 적용 안 되는 게 좀 있대.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당신 통장에 여유 있어? 아내는 침묵했습니다. 글쎄 좀 빠듯해. 얼마나? 한 400 정도밖에 없어. 요즘 집 리모델링 하느라 돈 많이 나갔잖아. 그럼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도와주다니? 400만 원만. 나머지는 내가 낼게. 부탁이야. 우리 어머니 수술인데. 나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응? 당신이 정한 원칙 기억하지?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나도 돕고 싶어. 진심이야. 근데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 아버지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보내느라 내 통장도 바닥이야. 그럼 어떡해? 당신이 좀 융통 부려봐. 회사에서 대출 받든지.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았어. 그날 이후 아내는 나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나는 퇴근하고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 병원에 가 있었습니다. 문득 결혼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25년 전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젊고 행복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이 되었을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들, 네 어머니, 아버지가 또 병원 가셨어. 어디 편찮으세요? 당뇨 때문에 발이 안 좋아지셨대. 약값이 한 달에 30만 원 나온대. 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미안하다 아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아버지 약값 보내야 돼. 한 달에 30. 그래, 응, 당뇨. 아내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알아서 해.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당신 알아서 해. 우리는 정말 남이 된 걸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원칙이 정말 옳은 건가? 12월 초였습니다. 장모님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일주일 내내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일 있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비가 생각보다 더 나왔어. 회사 대출도 한도가 다 차서 오빠한테 빌려야 할 것 같아. 오빠가 빌려준대? 응. 근데 이자 내래.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오빠가? 응. 자기도 애들 학원비 때문에 빠듯하대. 아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나는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왜 당신이 미안해? 내가 도와줬어야 하는데. 아니야. 내가 정한 원칙이잖아. 내가 책임져야지.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지금 빠듯했으니까. 일주일 뒤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네, 무슨 일이세요? 당뇨 합병증으로 발이 괴사됐대. 지금 응급실이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느 병원이세요? 시골 병원. 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급하게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네, 아들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안 좋습니다. 당뇨 관리를 안 하셔서 발 괴사가 심각합니다. 절단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절단이요? 네. 그리고 입원비가 일주일에 2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우리가 짐이 돼서.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아버지가 약도 제대로 못 드셨어. 미안하다. 나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입원하셨어. 그래, 많이 편찮으셔? 응, 당뇨 합병증으로 발 절단할 수도 있대. 아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해? 응, 입원비가 일주일에 200씩 나온대. 나 회사 대출 받아야 할 것 같아.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그 말뿐이었습니다. 12월 중순, 우리 집 통장에서는 돈만 오갔습니다. 나는 시아버지 입원비를 보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 수술비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각자의 자식이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녁 먹었어? 응, 나 먼저 잘게. 그래, 그게 다였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러고 살면 안 되는 것 같아. 원칙 정한 건 좋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나도 그래. 우리 다시 얘기 좀 해볼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왜? 아버지 수술도 남았고 내 어머니도 회복 중이잖아. 지금 바꾸면 더 혼란스러워.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침묵으로 돌아갔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올해 설날은 어떻게 하니? 제가 내려갈게요. 수진이는 친정 간대요. 그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수진이도 바쁠 텐데. 전화를 끊고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설날 당일 나는 혼자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병원에 계셨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떡국을 끓여드렸습니다. 아들, 고맙다. 괜찮습니다. 수진이는 안 왔니? 네, 친정 갔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쓸쓸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혼자 집에 계셨습니다. 나는 집으로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아들, 네 어머니, 우리 수진이랑 싸웠니? 아니요. 그럼 왜 명절에도 안 와? 원칙을 정했어요. 각자 부모님은 각자가 챙기기로.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가족이 원칙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2월 초였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아내와 나는 각자의 부모를 챙기느라 서로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나눴지만 마음도 나눠버렸습니다. 이게 옳은 걸까? 퇴근길에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응, 그래.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여보, 왜? 우리 지난 몇 달 어떻게 살았던 것 같아?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잘 모르겠어. 나는 후회돼. 뭐가? 원칙 세운 거.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그럼 우리 다시 얘기해 볼까? 지금은 안 돼. 왜? 우리 어머니 재활 치료 중이야. 돈이 더 필요해. 그래, 응. 그리고 시아버지도 수술 남았잖아.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언제? 모르겠어. 일단 부모님들 상태부터 안정되면.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3월 중순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퇴원하셨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한쪽 발가락 2개를 절단하셨습니다. 나는 시골로 내려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 정도면 양반이지.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네, 앉아라. 나는 시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 부부 요즘 사이가 안 좋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눈먼 것도 아니고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다. 내가 미안하지. 네,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된 것 같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을. 시아버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들아, 나도 다 안다. 수진이가 원칙 세웠다는 거, 각자 부모 챙기자고 한 거, 처음엔 화났다. 솔직히 결혼하고 25년 동안 우리가 수진이한테 뭘 잘못했나 싶었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근데 입원하고 나서 생각해봤어. 수진이 입장도 이해가 가더라. 네, 수진이도 부모가 있잖아. 그것도 챙기고 시댁도 챙기고 힘들었겠지. 나는 그걸 몰랐어.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부부 사이 좋게, 원칙도 좋지만 마음이 더 중요해. 네, 그리고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살만해.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날 시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며칠 뒤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위, 네 어머님, 시간 있으면 한번 들를 수 있겠니? 네, 물론이죠. 수진이 모르게. 네, 수진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와줘. 불안한 마음으로 장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장모님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무릎 수술 후라 아직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사위, 앉아라. 네,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수진이가 다 얘기했어. 시아버지 입원비에 약값까지 다 내가 혼자 감당하고 있다며.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아들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장모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사위야, 내가 미안하다. 네, 수진이가 원칙 세운 건 나 때문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수진이한테 말했거든. 시댁 일만 하지 말고 너도 이제 벌잖아. 당당하게 살라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어머님이. 미안하다. 내가 딸 생각만 하고 너희 부부 생각은 못했어. 장모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위야, 수진이한테 화내지 마라. 얘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야. 내가 잘못 말한 거야.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이거. 장모님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수술비 일부야. 500만 원. 가져가라. 어머님, 이건 안 됩니다. 받아라. 내가 수진이한테 오빠한테 빌리지 말라고 했어.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부탁이다.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딸 잘못 키웠어. 장모님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응, 장모님 댁. 우리 엄마. 왜? 어머님이 부르셔서. 무슨 일로?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솔직하게. 당신 왜 원칙 세웠어?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 시댁 일만 하지 말고 나도 이제 벌잖아. 당당하게 살라고. 그래서 나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 나도 사람인데 왜 시댁 일만 해야 하나 싶었어. 그런데 왜 후회해?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원칙만 세우면 공평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뭐가 아닌데? 우리가 남이 된 것 같아. 돈만 오가고 마음은 없어. 이게 내가 원한 삶이 아니야.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나도 후회해. 정말? 응. 나도 원칙이 옳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더라. 가족은 원칙으로 사는 게 아니야.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내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장모님이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주선한 자리였습니다. 두 분은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으셨습니다. 사돈댁, 네, 사돈어른. 우리 애들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사돈댁,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수진이한테 잘못 말했어요. 시댁일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살라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돈댁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네, 수진이도 벌잖아요.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제가 며느리한테 너무 많이 기댔던 것 같아요. 사돈댁,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며느리가 다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장모님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사돈댁, 그래도 가족인데 원칙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분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애들 잘 되게 도와줍시다. 네, 그렇게 합시다. 그날 이후 모든 게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4월이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위, 큰일 났어.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가 쓰러졌어. 지금 병원이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느 병원이세요? 에코대학병원 응급실. 나는 회사를 뛰쳐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는 눈을 떴습니다. 미안해. 왜 미안해? 무슨 일이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네, 남편입니다. 환자분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스트레스성 고혈압도 있고요.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내를 병실로 옮겼습니다. 나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까지 무리했어? 돈 벌려고. 돈, 어머니 재활치료비, 그리고 우리 생활비. 회사에서 승진하면 연봉 오른다고 해서 더 열심히 했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바보야. 왜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해? 내가 원칙 세웠잖아. 내가 책임져야지. 그게 무슨 원칙이야. 그냥 우리를 죽이는 거였어.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원칙 같은 거 다 버리자. 하지만 가족은 원칙이 아니야. 마음이야. 일주일 뒤였습니다. 아내가 퇴원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내가 결정한 게 있다. 무슨 결정이세요? 나 시골집 팔기로 했다.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들어라. 그 집 팔면 한 2억 정도 나올 거야. 그 돈으로 너희 빚 갚아라. 아버지,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돼? 내 집 내가 파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사실 집인데. 아들아, 나는 이제 늙었어. 집 필요 없어. 너희 어머니랑 작은 아파트 하나면 돼. 아버지, 그리고 나 때문에 너희 부부가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다. 내가 죽고 나면 어차피 너희 거 될 집이야. 지금 쓰는 게 낫지. 나는 울컥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다. 내가 아버지로서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야. 저희가 갚아드릴게요. 꼭 됐다. 그냥 너희 부부 사이 좋게 살아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장모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수진이 좀 보러 왔다. 아내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아이고,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장모님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 보험금이야. 5천만 원. 엄마, 이건 나는 괜찮다. 국민연금 나오고 오빠가 생활비 좀 보내준다고 했어. 너희가 더 필요해. 엄마 안 돼요. 받아라. 엄마 말 들어. 그리고 사위.
장모님이 나를 보셨습니다. 네, 어머님. 우리 딸 잘 부탁한다. 힘들게 하지 마라. 네,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다. 가족이니까. 장모님은 아내를 안아주셨습니다.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 두 모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나와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지난 반년 돌아보면 웃기지? 응, 정말 바보 같았어. 원칙 세우면 공평해질 줄 알았는데. 응, 근데 공평해진 게 아니라 외로워졌어.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아니야.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원칙만 따졌어. 이제 어떻게 할까? 다시 시작하자. 원칙 말고 마음으로. 응, 그렇게 하자.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결혼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시아버지를 찾아뵀습니다. 아버지, 왔니? 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집 팔지 마세요. 왜? 제가 책임질게요. 천천히라도 갚을게요. 아들아, 그리고 이제부터는 원칙 없이 살 거예요. 각자가 아니라 함께요. 시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가족은 원래 그런 거야. 죄송합니다. 그동안 모르고 살았어요. 아니다. 너희도 배우는 거지. 인생이 그런 거야. 나는 시아버지께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셔 주셔서. 하하, 별소리를 다 하네.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1년 후 2026년 4월 우리 부부는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여보, 벌써 26년이네. 그러게, 시간 정말 빠르다. 지난 1년 어땠어?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나도. 우리는 원칙을 버렸습니다. 대신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병원비는 내가 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 생활비는 아내가 냈습니다. 그리고 큰일이 생기면 둘이 합쳐서 해결했습니다. 명절도 함께 보냈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모두 모시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보, 부모님들 요즘 어떠셔? 다들 괜찮으셨어. 아버지도 많이 회복하셨고 우리 엄마도 이제 걷기 훈련 끝나셨대. 다행이다. 응, 정말.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버티지 않고 같이 해줘서. 나야말로. 어느 날 시어머니와 장모님이 다시 만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였습니다. 사돈댁, 요즘 애들 보니까 어때요? 좋아 보이던데요. 사이도 좋고 다행이에요. 작년에는 정말 걱정했어요. 저도요. 수진이가 쓰러졌을 때는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우리가 짐이 돼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은 차를 마시며 웃으셨습니다. 사돈댁, 우리도 배웠어요. 뭐요? 가족은 원칙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몰랐어요. 그냥 희생하면서 살았죠. 맞아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애들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서로 배려하고 함께하는 게 진짜 가족이더라고요. 두 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아내와 나는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 작년에 원칙 세웠을 때. 응, 사실 나도 확신이 없었어. 그래, 응, 그냥 화가 났던 것 같아. 왜 나만 희생해야 하나? 나도 사람인데. 이해해. 근데 막상 원칙 세우고 나니까 더 외로웠어. 당신이랑 멀어지는 것 같았어.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랬어. 처음엔 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그냥 외로웠어.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아니야. 나도 미안해. 내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여보, 응, 앞으로도 잘 지내자. 원칙 말고 마음으로. 응, 약속할게.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아들에게 너희 부부가 다시 좋아져서 아버지는 정말 기쁘다. 작년에는 너희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내 때문에 너희가 싸우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너희가 서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된다. 아들아, 가족은 돈이 아니다. 마음이다.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것. 그게 전부다. 너희가 그걸 깨달아서 아버지는 행복하다. 앞으로도 잘 지내거라. 그리고 수진이한테 전해라. 고맙다고. 우리 며느리 되어줘서. 아버지가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장모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이거 받아라. 엄마,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 유품이야. 아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가 나한테 프로포즈할 때 준 반지야. 돈 없어서 싸구려 반지 샀는데 난 그게 제일 좋았어. 엄마, 딸아, 결혼은 돈이 아니야. 마음이야. 내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나를 정말 사랑했어. 그게 전부였어. 엄마 고마워요. 너도 사위 잘 만났다. 작년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너희는 이겨냈잖아. 그게 진짜 부부야. 장모님은 아내를 안아주셨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 소원이야.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밤 나와 아내는 침대에 누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응? 우리 결국 깨달은 것 같아. 뭘? 가족은 계산이 아니라는 거. 맞아. 각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거. 응, 그게 진짜 가족이야. 아내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결혼 26년.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에필로그. 6개월 뒤 우리 가족은 모두 모였습니다. 시부모님, 장모님, 우리 부부, 그리고 아이들.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건강 어때요? 좋아. 손주들 덕분에. 할머니, 다리는요? 많이 좋아졌어. 걱정 마라. 모두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원칙이 아니구나. 마음이구나.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것. 그게 전부구나.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뭐 생각해? 응,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나도. 우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25년간 원칙으로 살려다가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계산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견디는 것.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